악재 속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났어도 견디고 오히려 한 주, 두 주, 10주, 50주 매입했을 거라는 거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뭘까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포럼에서 2015년도, 16년도에 발표한 지도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일수록 일자리 소멸을 심각하게 겪은 지역입니다. 유럽에서도 일자리가 사라질 지역들, 이 지역들이 그 어떤 다른 데보다도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쪽으로 있는 기업들 특징은 뭐냐면 훨씬 더 그래도 좀 낫다. 그런데 이 색깔 좋다도 어때요? 47.5%입니다. 일자리, 오래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 첨단 IT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로 봐야 될 또 중요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이 이 노란색입니다. 자, 2015년도 대한민국 인구의 13.1%가 여러분들 65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2060년도에는 10명 중에 4명의 인구가 6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의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기업들은요, 사람이 아닌 그 무엇으로 생산성을 만들어야만이 한국에서 세계 경쟁에서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되고 AI 로봇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되겠죠. 그러면 옆에 표를 한번 봐보세요. 세계는요, 이 65세 인구가 2015년도에는 8.2%였는데 2060년도에는 17.6%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때요? 초고속 노령화 사회로 가는지 이 비교가 되시죠. 여기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고령화가 되는데 우리는 10명 중에 4명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대한민국은 초고속 노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 특별히 미국처럼 이민정책을 잘해서 다민족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과 통일돼서 북한에 이민했던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해서 한국 인구가 1억 인구를 회복해서 젊은 층들이 늘어난다는 조건이 아니다면 아마 이 그래프처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대안은 통일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럼 결국은 생산성이 꺾이지 않도록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로봇이라든지 대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단들을 만들 건데 그 기업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대비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공장에 1000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60년도가 되면 단지 3명만 일하고 나머지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를 다 아낄 수 있다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겠죠. 앞으로 점점 미래를 준비한 빅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부자가 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바로 거대 공룡,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수많은 기업들이 시총이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다가올 4차 산업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3D 프린팅, 드론,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자, 이것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영역인가요? 기업들이 돈을 버는 영역인가요? 사람입니까? 기업들한테 이게 일자리나 매출이 오를까요? 이쪽에 선 좀 투자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훨씬 더 이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 우리는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핵심이 되는 기업들의 파트너 지분을 투자해서 이들이 결국 시장에서 승리하고 훨씬 많은 파이를 가져갈 때 그때 결국은 어때요? 그들과 함께 열매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2010년도부터 2017년 사이까지 테슬라가 재무제표가 안 좋고 그러나 장기적 전망이 있었죠. 결국은 그때도요 사람들이 전기차는 갈 것 같다. 그런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많이 불안했고 좀 더 가셔야 될 때까지 투자를 미루겠다. 이런 분들은 테슬라를 못 사죠. 왜?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고 계속해서 돈을 까먹고 계속 유상증자를 계속 발행하고 감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 적립식으로 테슬라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미래를 믿고 강성주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1000% 이상, 3000% 이상의
수익이 테슬라에서 발생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뭐죠? 나는 언론에서 들어온 테슬라를 보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2017년도 대마초 혐의로 일론 머스크가 구속된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미국의 아주 유명한 CEO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대 재벌이겠죠. 그 사람이 테슬라는 부도난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웬만한 강신장들은 다 팔고 떠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견뎌내요? TV, 모니터 다 끄고요. 결국 대세는 전기차다. 그 전기차에 가장 앞서고 있는 테슬라가 안 간다면 누가 갈 거냐? 설사 테슬라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해서 가져가지 않을까? 정부가 지금 제조업에서 일본한테 밀렸고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미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마저 뺏긴다면 이게 미국 경제에 치명타겠죠. 그럼 결국 어때요? 전기차 산업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테슬라를 계속 악재 속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났어도 견디고 오히려 한 주, 두 주, 10주, 50주씩 매입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엄청난 그 열매를 지금 그 기업과 함께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열매가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여기 보면 점점점 우리한테는요. 일자리 전문가들, 그 다음에 경력개발 진로지도 전문가 대학, 그 다음에 인사채용 전문가 기업들, 이 세 주체가요. 앞으로 인구 구조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일자리에 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는 35.9, 37.5, 41.7이고요. 자, 세 명 주체 다 관료분들이나 대학 전문가나 기업 전문가 다 어디를 보냐면요. 오히려 이런 변화보다 다가올 기술적 변화, 기술 혁신이 더욱더 일자리 변화에 플러스를 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 이번 코로나로 그 다음에 또 오미크론으로 또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을 하게 되면 데리고 있는 인건비는 다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매출은 발생할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 경험이 되는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왜 삼성이 베트남의 투자를 이제 보류하거나 줄이고 미국 텍사스로 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재용이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공장의 입지를 알아본 최우선순위는 여러분 뭔지 아시냐고. 그것은 앞으로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일방적으로 셧다운이 아니라 최대한 기업 입장에서 피해가 덜 가도록 공장 가동을 지켜주는 곳으로 나는 기업을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를 걸리면 다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동화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과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대비를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 동네마다 있는 주유소, 지금은 어디 가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터리가 교체하는 이제 그런 거로 바뀔 거라는 거죠. 이제 기름을 넣는 곳은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여기 보면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재 유망 직업들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수입이 발생됩니다. 앱 개발자.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드론 조종사. 지금 드론으로 농약도 주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세 번째, 소셜미디어 관리자. 2005년도만 해도 앱 개발자, 드론 조종사,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스페셜리스트, 우버 택시 운전자, 지속 가능성 관리자, 무인장터 엔지니어,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빅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밀레니얼 세대 전문가. 이런 전문가가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이런 직업들이 각광을 받았고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그 다음에 고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 직업 변화 트렌드. 앞으로 우리 개인들이 살아남으려면 1번, 기존 직업을
틈새 시장을 발견해서 고부가치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민이라는 기업은요, 그냥 똑같이 배달과 이런 거 소개해주는 회사예요. 그죠? 근데 그걸 스마트폰 시대에 어플과 연결해가지고 그걸 무려 독일이라는 어떤 기업의 4조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팔았죠. 요즘 야놀자도 마찬가지고. 야놀자도 지금 꽤 큰 돈을 받아냈죠. 뭐예요? 바로 고부가치화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4차 산업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을 탑재해서 이제 여러분도 고부가치화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점점 이제 직업의 세분화이 전문화가 됩니다. 틈새 시장을 생각하면서 세분화. 세 번째, 서로는 다른 짓이 직무 간 융합을 전문 상출. 무엇과 무엇을 결합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ESG 때문에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삼성하고 현대가 LG가 이런 식으로 왜 합종 연행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 당진에서 A라는 기업이 저기 이제 철물을 싣고 자재를 싣고 저 밑에 요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요수부터 다시 당진 갈 때는 빈 배로 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유해가스, 독소, 탄소를 많이 배출되면 기업들이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빈 배에다가 요수에다가 결국은 다른 석유 제품을 실고 당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인천으로 가든지. 이해됐으면 1번. 예전에는 본인들 배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해운선사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양쪽 다 탄소 배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해됐으면 1번.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절반의 탄소 배출이 줄어듭니다. 이해됐으면 주목. 그 개념이 바로 뭐예요? 이제 다른 직무, 다른 회사, 다른 개념별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융합형 일자리가 증가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비닐하우스도요, 옛날처럼 사람이 막 비닐을 치고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쭉 오르고요. 햇빛이 세지면요, 자동으로 암막 커튼이 쳐지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밤에는 어때요? 보온 덮개가 자동으로 내려와서 안에 있는 농작물을 안전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 일일이 밤에 사람이 새벽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요, 캡스한테 아니면은 저기 S1에 연락이 가가지고 화재 경보가 발령돼서, 왜냐면 비닐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온도가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화재 경보가 발생해서 띠띠띠띠 해가지고 침입자 정보처럼 해갖고 온 거 아세요? 그래서 온도가 이게 너무 높아가서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옵니다. 결국은 네 번째,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된다. 아마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은 4번이 가능할 수 있지만 40대가 넘어간 사람, 50대가 넘어간 사람 갑자기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미래의 경쟁력을 준비해야 됩니다.